반갑습니다. 이재원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총 9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9회를 준비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왔는가? 진정한 광복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정한 광복이 아니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공감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 바로 뭐냐면 위대한 무궁화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예, 제가 무궁화를 저는 그 국화로만 알고 있었죠, 저도. 예. 나라꽃 무궁화 국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작년이었습니다, 불과. 작년 3월 달이었습니다. 예, 김석겸 회장님이라는 분에게 이 무궁화를 전에 들으면서 그분이 78년도에 쓴 책, 결의월 무궁화라는 책을 제가 받아들고 읽으면서 무궁화가 이런 꽃이라, 이 어마어마한 꽃이다. 이게 보통 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그 기업 경영 프로그램,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무궁화를 보면서 뒤로 하고 일단 무궁화를 더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책을 여러 번 보다가 서점에 가서 관련된 무궁화를 책을 찾는데 무궁화 책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있는 대로 그래도 찾아내서 다 보면서 야, 이 무궁화는 정말 우리가 알던 꽃이 아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무궁화를 잘못 알고 있다. 예. 저는 그냥 국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좀 슬픈 현실은 뭐냐면 국화지만 굉장히 초라한, 예. 볼품없는, 냄새나는, 벌레가 많이 끼는 이런 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이제 그걸 또 알게 된 거죠. 지금도 계속 이 무궁화를 통해서 역사를 보게 돼요. 예. 조금 제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제가 진행은 제가 한 30분 정도 강연을 이제 30분 미만으로 하고요. 이 내용을 정말 잘 경청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생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서 잘 경청을 하셔서 공감 토론이라는 것은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감적인 경청을 잘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한번 이제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견을 내가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생방송입니다만 생방송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역사적인 현장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라꽃 무궁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꽃 무궁화가 위대한 무궁화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무후무한 9회에 걸쳐서 뭐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짧습니다. 예. 9회 동안 진행하는 것은 아마 여기가 제가 지금 처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위대한 무궁화를 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 함께 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의 꽃이 아니라 우리의 꽃이죠. 예, 우리의 꽃, 이 나라꽃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또 동지를 얻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요 한서 남궁옥 선생님에 대한 이 무궁화 정신 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 혹시 한서 남궁옥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도산 안철원 선생님은 들어보셨나요? 예. 도마 안지훈 군도 들어보셨죠? 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도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저는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의 기념관이 홍천에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말 이분은 영웅을 넘어서 위대한 영웅이다. 예. 이분은 어떤 인물인가? 예. 무궁화는 어떤 꽃인가? 이 남궁옥 선생님이 또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강력한 비전은 뭐보다 뜨겁다고요? 예. 태양보다 뜨겁다는 것을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강연한다기보다는 시간상으로 제가 짧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식으로 설명 방식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무궁화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공통점이 많답니다.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민족적 순환을 너무 많이 같이 받았다. 가장 최근 근대사 이야기를 하자면 나치에게 그죠?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이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공통점을 좀 이야기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아픔과 슬픈 현실이 오늘날의 엄청난 또 기회, 위기라는 건 위대한 기회, 위대한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같이 또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9번 중에서 4번은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밝히면서 5회부터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제가 쭉 9회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공유하겠는데요. 자, 머리가 유대인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이제 IQ가 평균이 94. 역시 94 정도 이상 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한국은 106입니다. 대한민국 106. 대한민국 2등, 이스라엘은 45위. 일단은 우리나라가 더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것은. 그리고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근데 유대인 비율을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대인 인구가 1,3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비리그 재학생 유대인 비율은 23.6%. 엄청나죠? 전 세계 0.19% 정도 되는 인구가 아이비리그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노벨상이죠. 자, 0.19%의 1,300만 명의 인구가 수상자 비율 몇 %요?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상이 가장 많습니다. 42%, 의학상 28%, 물리학상이 26%. 대한민국은 몇 %? 평화노벨상. 우리도 참 잘하셨어요. 참 훌륭하시죠. 평화노벨상 우리 하나 있습니다. IQ는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자, 전 세계 30대 기업. 이 중에 15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 가치는 335조. 환산을 하게 되면 한 33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만한 크기의 회사가 전 세계 30대 기업 중에 14개가 유대인들이 CEO,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너가 유대인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경제적인 비교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GNI 국민 총소득 연간 대한민국 4,800만 명, 미국의 이스라엘입니다. 560만 명. 대한민국은 6,086억 달러. 그다음에 이스라엘 560만 명이 1조 6,500억 달러로 해서 몇 배요? 한국의 2.3배가 아니라 23배. 23배 부자. 경제적으로 이런 차이를 갖고 있죠. 자, 대한민국의 또 현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교육비가 세계 몇 등이요? 1등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약 20조 원에 해당이 되죠. 약 20조 원. 고등학교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가 40만 원이 넘어와요. 중학교는 35만 원, 이제 얘도 39년 39만 원 이렇게 나오죠. 엄청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낳기가 두려운 거죠. 이제 결혼하기도 두렵고 애를 낳기도 두려워서 지금 저출산 이유가 있죠.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이제 OECD 국가 중 행복지수는 또 몇이냐? 34개국 중에 이제 32위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지수가 이제 OECD 최하입니다. 최하위. 자, 청소년이 이제 자살률은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가? 이제 가장 높은 게 학교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너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너 이런 얼마나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참 불쌍하죠, 사실은. 미래와 꿈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학업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불화, 그다음에 교우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사실은 3% 가장 적죠. 지금 이 자살률은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또 이제 2014년 부패 지수가 이제 43위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최하위를.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전 국무총리 이제 소환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부정부패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예. 거의 위기 상태죠. 진짜 위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한두 분들이 아니죠. 예.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한숨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그 청소년들 비전, 미래 비전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하는 그 강의를 이제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하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이제 애들이 조금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까? 애들이 이제 좋아하고 저도 참 이제 즐겁게 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아시는 세월호 사건이 터져요.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좀 이 비전 강의 제가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희망이 살아나요. 저희 강의를 들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좀 밝아집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어떤 보람을 느끼냐면 야,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비전과 꿈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을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세월호 그 사건으로 그 침몰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이게 마음이 좀 이제 계속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시에 가면 이제 그 운동장, 종합운동장에 가서 제가 이게 눈물이 좀 흐르더라고요. 예.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는, 누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제 어쩌지 할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참 슬픔. 예. 뭐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청소년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머리가 안 좋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가,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요? 네, 수용소 맞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산채로 가스에다 실험실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진짜 별의별 인체 실험을 다 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고통을 우리도 받았죠. 우리 먼저 앞서가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길 방문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 현장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여줘요, 애들한테.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쥐고 이제 눈물을 흘리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으면 이 순수한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큰 소리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안 됩니다. 하면서 민족 의식이 투출해지는 거예요. 민족 의식이 투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대인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제 보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역사와 민족 의식에 대한 교육. 요겁니다, 이거.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요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하고 싶다,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철이 일찍 드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쟁이 났을 때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10% 미만. 유대인들은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독서와 토론 문화를 통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또 대화, 토론을 통해서 더 사고를 확장시키는 이런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리더십. 이거 혼자 개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갔다가는 이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중심의 리더십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주 협력적으로 아이들이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난다 그러면 매진이 돼버린대요. 비행기표가.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러. 예,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제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 일제 시대를 굉장히 미화를 시키려고 하는 역사 왜곡을 시킨 교과서를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새로 새 교과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이거 유대인 못지않은 고통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에 끌려가서 여자 가슴을 가위로 잘라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족 정신과 역사 의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민족 정신과 역사 의식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같이 살펴보고 이제 공유하고 알 필요가 있는가? 저는 무궁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알게 되면 무궁화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궁화를 사랑하게 되고 그 무궁화를 사랑하면 이제 무궁화를 더 알고 싶어 사랑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 알면 알수록 이게 대단해서 이게 위대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는 그 신지시대 때부터 우리 역사와 이제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중국에서 군자의 나라에는 무궁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근화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궁화 근자에서 근화향. 고려시대에는 이제 무궁화 이름으로 이제 최초 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무궁화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궁화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서 남궁호 선생님입니다. 한서 남궁호 선생님은 위대한 정말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데 사실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참 잘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물어봐도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왜 이분이 잘 이렇게 안 알려져 있을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 그런 교육을 막 시키는데 현장까지 데려가서 우리는 이런 훌륭함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좀 말이 많아지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대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굵직굵직한 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그 아버님은 남궁영 씨라고, 이게 남궁영이 갖고 이제 남씨가 아니라 남궁 씨입니다. 남궁 씨. 그리고 어머니는 덕수희 씨,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에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사상을 또 남궁 선생님한테 많이 또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하시냐면 길이 아니면 절대로 목숨과도 바꾸지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너의 개인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억압받고 있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걸어라. 이게 이 어미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교육을 시켜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궁 선생님이 어머니 돈이 없으니까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배우고는 싶은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진사 댁에 가서 내가 삭바느질이라도 거둘 테니까 이 아이를 어깨 너머라도 귀동냥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진사가 이제 그래도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글 공부를 배우는데 선생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를 알려주면 뭐 3개, 4개를 다 깨우치는 거예요. 천자문을 열흘 동안 깨우쳤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서삼경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남궁원 선생님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고종의 영어 통역관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본어는 안 배웠습니다만 영어를 배워서 이 나라의 억울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 통역사예요. 통역사. 그리고 이분은 책도 주로 이제 뭐냐면 학생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쳐요. 한글과 역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분이 1895년도에 이제 토목국장을 하면서도 홍화학교에 가서 영문법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재필드와 함께 독립협회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수석 총무로 활동을 하시고요. 황성신문의 사장으로 처음에 하시고, 이 황성신문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력한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글을 그냥 정의에 불타서 이제 쓰시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잡혀가시죠. 수감이 돼서 고문을 하는데, 이제 그 십자가 같은 데 이제 이런 데다가 매달아 놓고요. 이 팔을 뒤로 꺾어서 이 어깨 날개 축지가 붙을 정도로 이제 당긴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어깨 축지 있잖아요. 여기 어깨 축지라고 합니까? 이게 붙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그 꼬챙이를 꽂아갖고 이게 들어 올리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두죠. 인두를 성게에다가 지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되셔서 나오셨죠. 네. 그래서 다시 몸을 좀 돌볼 틈도 없이 또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참 이분을 생각하면 참 안 됐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3년 이거 하시면서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이렇게 성주 목사, 양양 군수 정치인으로서도 활동을 하시지만 굉장히 청렴하신 정치인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부터 이제 국권을 상실한 이 시대부터 배화 여고에 가서 교사를 해요. 킴벨 선교사 가서 배화 여학당에 가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영어 교사를 하면서 무엇을 주로 가르치냐?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고, 이게 뭐냐면 무궁화 자수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 무궁화 자수를 놓게 하면서 무궁화 정신을 심어주고 민족 의식을 심어 역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글을 굉장히 사랑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쓴 한글은 명필이도 있는데 오늘 그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 조선 이야기라는 이제 역사서, 그다음 동사략이라는 또 이제 역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술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월보를 또 발행을 하셨죠. 뭐 많은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분은 진정한 언론인이셨고 정치인이셨고 진정한 또한 신앙인이셨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교육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신의 강점과 재능으로 이제 내 인생을 다 걸고 나의 강점, 재능을 나라를 위해서 쓰신 성실함과 또 혁신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만신창이가 돼도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분이시죠. 이분의 인성은 사람 되면 사명감이 투철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셨죠. 실행력, 이분은 되게 교육도 그냥 말로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교육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의지가 불굴의 의지예요. 그냥 뭐 지지고 해도 이분은 넘어가질 않아요. 이분 남권 스님이 하도 회유를 하고 억압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홍천으로 이제 홍천의 보리울이라고 있어요. 지금 서면 모곡리 이제 어디냐면은 비발디 파크에서 이제 그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 곳인데, 홍천구 서면 모곡리 그 보리울이라고 하는 그 고개 가서 거기로 가시죠. 낙창나십니다. 회유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잘하죠. 이런 또 존경을 한 몸에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을 이제 회유를 하려고 계속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정말 투철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 무궁화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은 무궁화만이 이제 민족과 화합과 이제 자긍심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리울로 이제 낙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곡학교를 설립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과 함께 역사 교육을 또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역사 교육을.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월 달에 벌써 이제 무궁화가 한국의 원산지는 아니다. 뭐 한국에 자생했던 건 맞는데 무궁화 원산지에 대한 사실은 무궁화는 사실은 그 세계 많은 곳에서 핍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그 예찬을 받고 있어요. 무궁화를 막 이렇게 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뉴욕에 가면 이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센트럴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그 무궁화가 멋지게 심겨져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궁화가 벌레 많은 꽃, 냄새 나는 꽃, 눈에 피꽃, 눈에 피꽃, 눈에 무궁화를 보면은 눈에 피가 서린다. 이런 교육을 이제 일제들이 한 거죠. 자, 보리울에 가셔가지고 남권 선생님은 이 무궁화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3, 40만 주를 이제 보급을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을 만들자. 그래서 윤추호 선생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윤추호 선생님도 독립운동가로 참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사실 친일로 이제 변절됩니다.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놈들이 가만히 이 지도자들은 더 심하게 회유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뭐 몇만 명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절됐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2014년도 2월 오늘날에는 이제 이 무궁화가 이 110년 된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이제 뽑지 못했던 무궁화인데 무려 이제 유전자 105개를 샅샅이 이제 검사한 결과 유전자 해독을 한 결과 1억 5천만 년 전, 1억 5천만 년 전으로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인 이제 시조새 공룡의 시대에 처음 탄생을 됐다. 그리고 꽃의 빅뱅 시대인 그 2, 3천만 년 더 앞서서 무궁화가 탄생됐다. 그러니까 그 장미라든가 목련과 장미보다 3천만 년 정도가 앞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2월 달에 이제 그 유전자 해독 결과. 그래서 우리나라 원산지임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민족의 평화 번영을 기원하는 이제 성실한 무궁화를 이제 남궁 선생님이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번영. 이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루가 이제 7월 달부터 10월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약 한 그루에서 1만 송이, 3만 송이 정도의 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작은 무궁화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송이, 5천 송이를 피웁니다.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 피고 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무궁화는 어제 무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무궁화입니다. 새로운 무궁화. 내일 가면 내일은 또 그날에 피는 내일 피는 꽃이죠. 항상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게 이제 무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 지금 무궁화가 몇 송이로 보이세요? 꼭 한번 잠깐 살짝 봐도 100송이 넘죠. 뭐 200송이도 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100일 동안 반복하면은 맞죠? 이게 110년 된 강릉 방동리에 있는 이제 무궁화입니다. 옛부터 이제 군자를 닮았다는 칭송을 받은 무궁화로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명 집중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성실과 혁신의 꽃이라는 거죠. 시간이 이제 그 제가 좀 더 보다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짧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이제 저랑 공감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혁신의 상징 무궁화라는 거. 아침 부지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무궁화가 개화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그리고 빛을 좋아하는 7월달 가장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7월달에 무궁화가 처음 피기 시작해서 100일 동안 핀다는 사실. 그리고 민족의 정신 무궁화와 함께 우리가 이제 다시 피어나야 된다는 것을 한서 남궁 선생님은 알리고 싶었던 거죠. 무궁화의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꽃이 아닌 나무였죠. 아까 혹시 보셨습니까? 꽃이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보도 엄청 굵죠. 나무가 꽃이 아니라 화초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나무. 그 무궁화가 지금 거의 없어요. 이제 다 뽑아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한서 남궁 선생님을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또 뺐네요. 제가 그 말씀을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서 남궁 선생님이 모곡리에서 무궁화를 그렇게 30만 주를 뽕나무랑 심었어요. 감시 때문에 감시가 심해서. 그래서 이 뽕나무를 심어서 무궁화를 3, 40만 주를 전국에 보급을 하다가 그 친일파 신뭐 형사 이놈이 남원 선생님을 올가매려고 신문 기자로 인터뷰한 것처럼 애국자처럼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 유도 질문을 통해서 무궁화를 왜 심었는지 이런 것을 다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어 우리나라가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남궁 선생님이 믿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딱 다음날 형사가 와서 남궁 선생님하고 남궁 선생님 딸하고 남궁 숙경 딸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다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십자가당 사건이에요. 십자가당 사건. 모고 보류에 있는 그 선생님 거기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궁 선생님은 옥에 갇히시죠. 갇히시고 또 신문도 당하시고 이러다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그 7만 주의 묘목을 다 뽑아 불사 질르죠. 이 아이들 그동안 그 무궁화를 뽑아내면서 손에서 이제 손톱이 다 빠지고 까지고 피가 날 정도로 아이들한테 선생님 남궁 선생님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무궁화는 이런 꽃이다 위대하다 이런 걸 알렸는데.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무궁화를 뽑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안 뽑지 않으면 막 이제 패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놈들은 무엇을 했느냐? 무궁화는 눈에 핏꽃이다. 보면 핏발이 서린다. 이런 악선전을 많이 한 거예요. 부스럼병이 없는다.
그러면서 그런 일제가 심어놓은 잔재가 오늘날까지 이제 이르는 거죠. 이 남권 선생님은 이 무궁화를 통해서는 바로 이 근면과 성실한 태도와 이런 진취적인 도전 정신, 단일 민족의 자부심 이런 거를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까 그 인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자부심의 외침입니다. 세계 열강들이 감히 어딜 들어오느냐. 우리는 피고 지고 또 피어 영을 시지하는 무궁화 꽃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을 또 드리면 이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데 1시간에 초청 강사료가 얼마냐면 약 8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이렇게 주고 모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보면 자부심, 자긍심. 미국의 역사가 몇 년인가요? 짧죠? 우리나라 역사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거울을 보고 연습해요. 너는 최고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암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궁화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무궁화에서 위대한 그 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암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궁화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8억짜리 무궁화, 8억짜리.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무궁화를 알면서 참 정말 더 막 그러지 않아도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무궁화를 알면서 더 제가 자부심을 더 갖게 되는 이런 동일한 자부심이 우리 오신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제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박수 한번 여기서 한번 살짝 치겠습니다. 서로에게. 자, 이제 이 심리적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제가 어디 있는가 해서 바로 무궁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기주의와 이 미성숙, 교만, 이런 비난, 이런 심리적 질병을 무궁화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을 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 한서 남권 선생님이 그런 비전, 비전은 태양보다 뜨겁다. 이 비전이 뭐였냐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무궁화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무궁화가. 그러니까 무궁화가 한 5, 6종류의 아주 건강한 무궁화 이런 종류가 있고 전체적으로 250여 종의 무궁화가 있습니다. 해외 무궁화까지. 대한민국 무궁화가 한 200여 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산림청에서는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종을 밀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무궁화를 한서 남권 선생님의 그런 비전을 또 우리는 또 이제 이 한서 남권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무궁화를 이게 죽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때 피고 불살라지고 거기에 심겼던 사쿠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화려하게 하고 있죠. 벚꽃 화려광산이 무궁화 화려광산이 아니라 벚꽃 삼천리 화려광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 세계 평화 무궁화 도시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서 무궁화가 나라꽃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한서 남궁옥과 그 어린이 아이들, 그 마을, 시골의 약한 약자들. 그래서 한서 남권 선생님이 연희 전문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제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강자에게 붙지 말고 약자를 도와서 우리를 강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정치인들 지금 뭐 부정부패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만 우리는 정치인들 사실 우리 조선이 멸망한 게 정치인들의 내분 아니겠습니까? 대원군과 이 명성황후 이 내분으로 외국 놈들 다 끌어들였잖아요. 일본도 끌어들이고 막 이제 끌어들이면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절단이 이제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